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제 관계불안, 관계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핵심적인 주제가 관계불안이에요. 특히 요즘 SNS가 많이 발달을 했죠. 나의 어떤 액션 하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런 관계들 속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 심한 경우에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겁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가 요즘 읽고 답 안 하거나 뭐 안 읽고 답 안 하는 거, 일십 안 일십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답이 오기 전에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거죠. 얘가 왜 답이 없지? 내가 뭐 잘못했나? 저번에 뭐 실수했나?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반추해 가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답을 할 때까지 그 대화창에 딱 묶여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비로소 답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좀 안심을 한다든지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인 관계라면 더 이제 심해지겠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혼자서 굉장히 큰 불안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겠죠. 하지만 또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관계에서 굳이 나를 크게 뭐 증명하지 않고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여유롭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마음을 내려놓으라든지,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에게 관심이 없다든지, 또는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너를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네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마음에 안정을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이제 그때그때 들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일상적 체험 영역 속에서 변화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지식적인 통찰이 아니라 체험적인 통찰이 와야 되고, 그건 이제 몸의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통해서 몸과 감정을 바꿀 수 있다면 인간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고 상담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타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 비행기는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공포감이 확 사라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아무리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수만 가지를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걸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계에서 불안정하신 분들, 여유가 없는 분들의 핵심적인 원인이 보통은 이제 기질적으로 좀 약하거나 성격 문제거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담 심리에서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나로서 존재했을 때 안전함을 경험이 어린 시절에 잘 없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항상 나의 생각, 행동, 감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린 시절에 양육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관계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서 증명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관계에서 항상 말이 길어진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또는 가끔 이제 변명하는 것처럼 들린다든지, 또는 내가 이 행동과 생각을 왜 했는지, 감정을 왜 느꼈는지에 대해서 그 맥락을 과하게 막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있잖아,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누군가에게 약간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끝날 때 항상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회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대가 약간 이제 기분 나쁜 인상을 쓰는 표정을 내가 캐치했으면 끝날 때쯤에 근데 내가 누구누구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했고 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좀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저는 그게 신경 쓰여요. 항상 그런 식으로 관계에서 나의 그런 말들을 설명하고 그걸 회수해야지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항상 증명 중독, 관계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한가? 핵심은 좀 불안이라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냈다가는 항상 오해를 사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수치를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의 어떤 후유증, 과거 기억의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양육 환경을 들 수 있는데요. 항상 나의 감정을 그냥 표현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했어야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욕구를 표현했으면 그 욕구를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같이 설명을 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못하면 이제 굉장히 오해로 끝나버리는 그런 양육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 태도 외에 또 관계 경험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만 어떤 실수를 하면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다든지, 또는 가만히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해 버린다든지, 또는 가끔 가다 감정을 표현하면 수치심을 준다든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처벌이나 이제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양육 태도나 관계 경험을 하게 되면 항상 관계에서 내 욕구나 감정을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나로서 존재했을 때 항상 좋지 못한 피드백들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말을 덧붙여서 증명을 하거나 관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거나 내가 당신에게 공격할 의사나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거나, 또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계속 보여줘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기쁘게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해야지 비로소 좀 안심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관계에서 좀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감정이 없거나 잘 참는다든지 말을 할 줄 모른다든지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나로서 존재해도, 나를 보여줘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고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가 오해를 해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을 한다든지, 내가 굳이 뭐 실수를 하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거나, 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다그쳐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좀 여유롭고 안정적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 그렇게 뭐 말을 길게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피치에서도 파워토크라고 하죠. 굳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핵심만 얘기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장황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이 길지 않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거기에 이제 증명이나 사족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롭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내가 이걸 왜 필요한지, 또는 우리 관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증명 욕구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여유가 있는 분들은 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 기억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너를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 너도 할 말을 뭐 다 해야 된다, 말하기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사실 좀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심리적인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매 순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나라는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나레이션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의 영역으로 끌고 오지 못하면 굉장히 공허한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땅히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동일시해서 보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의 핵심 화두죠. 과거 트라우마적 기억을 통해서 동일시해서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 공포와 불안을 동일시해서 느끼는 것. 우리가 이걸 이제 안전한 위급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여기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욕구를 표현해도 괜찮은데, 이걸 표현하는 게 그 집단원에게는 과거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나 위급한 상황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안전한, 유식불교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빠뜨리는 환상적인 어떤 허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병계소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길에 뱀한테 콱 물려서 정말 죽을 뻔했던 거죠. 그렇게 심한 트라우마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밤길에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인간의 어떤 환상이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억들은 이제 불교 철학에서 훨씬 더 기간과 범위가 훨씬 더 넓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일상적 현실에서 창조적 실험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핵심은 실험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실험자는 어떤 거죠? 일단은 머리로 이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게 실험자죠. 창조성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내가 창조해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에서 설명을 좀 줄여보세요. 내가 10 정도의 강도로 내가 그 정도의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한 7까지만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과 욕구나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실험을 해보고 관찰해야죠. 여기까지만 말해도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에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수정하지 않고 약 하루 정도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루 정도를 기다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도 우리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내 감정, 욕구, 행동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끔 이제 집단 상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관계 불안이 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집단 내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끔은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마지막에 근데 누구누구님께 제가 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 게 상대가 나를 미워할까봐 또는 이제 관계가 손상해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정과 욕구와 행동들이 상대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소지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시 회수하지 않고 한번 견뎌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러지 않아요. 그 견디는 시간 동안 불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좀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떤 불안이라는 것은 저항하면 폭발합니다. 오히려 수용해 보는 거죠. 수용할 때 그 불안을 견디는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줬을 때 또는 설명을 굳이 길게 하지 않았을 때,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감정, 욕구에 대해서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기존과 다르게 행동했을 때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관계가 손상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2차적인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창조적 실험을 좀 제가 해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이 지식화되고 그 불안을 통해서 경험될 그 기회를 제가 지식화를 통해서 뺏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방식으로 저질러 보고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고 그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